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메일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질문과 답변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학원 쉬는 날이 돼가지고 친구 바티움을 여기다 앉혀놓고 친구와 함께 질문과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과 답변인데 저 혼자 민망해가지고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답변이 됐을 만한 건 빼고 웬만한 건 다 질문에 답변을 해볼게요. 영상이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알아서 이렇게 점프 하면서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원생 모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저는 여기서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이미 4년을 했었어요. 근데 종합학원이었는데 국어는 저밖에 선생님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원생을 다 데리고 나가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데리고 나와야겠다 생각해서 다 일단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고요. 물론 고등반만 다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고, 나머지 이제 중등반이나 고등반 나머지 인원들은 소개로 온 친구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블로그입니다. 저는 이제 딱 블로그밖에 홍보를 안 하는데 소개, 블로그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학원을 차려도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느꼈던 시기가 언제이고 어떤 마음이 들어서 결심이 섰던 건지 궁금해요. 저는 일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이미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혼자 사실상 운영을 한 거거든요. 그 학원에 있을 때도 국어과를. 그래서 이렇게 나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나간다고 뭐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과목 중 국어 교육과를 진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음악을 했다고 했잖아요. 음악 그만두고 나서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그냥 책 읽는 거밖에 없어서 책을 가지고 책과 관련된 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헌정보학과도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고, 그냥 국문학과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저희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국어 관련된 과가 거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학부모 상담 꿀팁 알려주세요. 공감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학생의 공부에 있어서는 이래서 고민이 되셨겠구나 하는 게 탁탁 느껴져요. 이런 고민이 있으셨구나. 저는 제가 못할 것 같은 건 처음부터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기대가 커지는데 저 못하는 건 딱 못하고 전 이건 잘할 수 있습니다 딱 얘기하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원 규모가 더 커지면 국어 이외에도 다른 과목 강사님과 함께 다른 과목까지 수업하는 학원을 확장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절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학원에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 어떤 사람과도 일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뭔가를 못하는 거, 뭔가를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제 신념을 누구한테 주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가르치고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원 규모를 늘릴 욕심이 없고요. 지금은 그래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너도 돈 욕심이 생기면 막 확장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딱 이렇게 한 타임에 9명씩 하는 이 수업에 너무 만족을 하고 굉장히 재밌고 아이들이랑 오순도순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확장할 생각도 없고 다른 강사 선생님 쓸 생각도 없고 행정 업무도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랑도 일 안 할 겁니다. 창업 계획 이외에 원장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냥 차리면 원장이 되는 것일 뿐이지 원장이라고 다를 게 있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저는 교육자가 되는 게 항상 제 생각이지 참된 교육자가 되자, 이거 좀 원장이 되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레벨에 따라 반을 나눠서 수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일단 중학생은 제가 중학교 1학년은 안 하거든요. 2, 3학년만 하고 고등학교는 1, 2, 3학년 다 하는데 중학교 2, 3학년은 무학년제예요. 그러니까 같이 제가 만든 똑같은 교재로 그냥 시간 맞는 대로 평일반 하나, 주말반 하나 이렇게 해서 수업 들으면 되고, 둘 중에 자기 맞는 걸로. 고등반은 수준별은 아니고 학년별로 해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기본 이론 수업을 주말에 진행을 하고, 개별 내신은 제가 한 명씩 다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고 암기하고 본인이 다 외워서 저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1대1로 체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거의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생들이랑 같이 그 외운 거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본인 시간 맞을 때 와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학원 창업을 딱 지금 해야겠다고 생각한
받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 타이밍이 언젠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그 공사비가 얼마나 들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5천만 원을 모았다고 했는데 아빠가 도와주셔서 4천만 원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보증금 3천에 그 인테리어비 1천만 원. 근데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셨을 때 가정에서 2천만 원이 들어서 제가 5천을 모아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어떤 댓글 보니까 아빠 없었으면 못했을 거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아빠 없었어도 할 계획이 그 예산 안에서 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마침 도와주신다 해서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다고 못하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계획은 뭐였다? 돈이 기준이었다. 학원을 차리는 과정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힘드셨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가 힘들었냐면 건물 구하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정말 공감을 할 텐데 제가 건물을 진짜 예전부터 구경은 다녔어요. 제가 학원 차릴 구체적 생각이 없을 때도 작년부터도 구경을 다녔지. 학원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예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는 건물, 근린 2종 학원을 딱 구해야 되고 화장실도 남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딱 맞는 건물을 찾는 게 제일 오래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극복을 뭐 어떻게 해요? 구하니까 극복됩니다. 구했더니 극복됐어요. 공부를 많이 못하는 친구도 잘 끌고 가시는 꿀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열심히 같이 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열심히 같이 하면 뭐 성적 오르던데 무조건 오릅니다. 저는 오르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안 하면 같이 안 합니다. 학원에서 가르치시는 교재는 커리큘럼에 맞게 자체 제작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수능 특강 같은 EBS 연계 교재도 많이 쓰지만 기본 이론서를 제가 다 제작을 해요. 근데 이 제작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지난 학원에서 4년간 이미 만들어 놓은 교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매일매일 만들었거든요. 난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나 맨날 만든 거 알지? 진짜 매일매일 거의 밤을 새서 자료를 만들었고 그걸 이제는 합치기만 하면 돼서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학원에서 일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자기만의 자료가 좀 쌓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들은 어디서 소스를 얻으시나요? 저는 교과서랑 모의고사, 수능에서만 소스를 얻습니다. 저는 사설 모의고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퀄리티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좀 조악한 것들도 많아서 그리고 모의고사도 그 평가원 모의고사만 봅니다. 평가원 기출만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거기서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 같은 거를 다 체크를 해서 이거 위주로 개념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재도 그렇게 맞춰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유튜브 계획, 몇 주에 한 번 업로드 될 것인지, 어떤 컨텐츠로 업로드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해보고 싶은지 궁금해요. 하트. 저는 이 유튜브를 사실 지금 제가 공개된 영상은 몇 개 없지만 한 4년을 했었어요. 유튜브를. 우리 친구들, 아빠, 엄마 보는 제가 할머니 돼서 재밌어서 보려고 했었는데 이거 너무 좀 지금 이게 되기가 어려운 영상들이 많아서 지금은 다 이게 비공개로 돌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저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장례식장 구하는 것까지 찍을 건데요. 근데 주기는 그냥 제가 일이 안 바쁘면 자주 올릴 수 있고 근데 사실 전 바빠도 시간 내서 올립니다. 저는 꽂히면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업로드 주기가 생각보다 촘촘하지 않나요? 일주일에 2개씩 막 이렇게 올리긴 어렵지만 한 달에 2-3개 이상 올리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단력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면 중간은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뭔 결정을 할 때 별로 막 많이 망설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뭘 하기 전에 진짜 많이 알아봅니다. 미리 검색을 정말 많이 해보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결단을 한다는 건 여러분 뭔가 내가 아는 게 있어야 결단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를 결단을 내릴까 생각하면 한 달 내내도 그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합니다. 임용에서 떨어지셨을 때나 무언가를 도전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셨을 때 정신적인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나요? 저는요 일단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자신감이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살면서. 근데 대충 했을 때 저 임용고시 공부도 한 3달 정도 하루에 한 3-4시간 했거든요. 초수 재수 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점수가 한 4점 이렇게 차이가 나서 떨어져서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져서 점수를 확인했을 때 와, 나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막 이런. 그래서 오히려 기분이 좋았고 그런 거 말고 자신감 떨어질 때? 항상 자신감 떨어지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말고 뭔가 실패했을 때 이겨내는 거는 간단해. 그거 안 하고 뭐 다른 걸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먹고 살 걱정을 하면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에 도전할 때 자신만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한 7, 80%는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는 학원 창업에 대해서도 학원 창업의 모든 절차, 뭐 조건 이런 것들을 미리 한 80% 정도는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메일님이 지금껏 강의를 해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과 보람찼던 순간, 또 너무 힘들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제일 기뻤던 건 아무래도 아이들 대학 갔을 때죠. 작년에 이제 명문대 붙었을 때 정말 뿌듯했고, 그리고 아이들 시험 잘 봐왔을 때 막 한 개 틀렸을 때 선생님 아깝게 한 개 틀렸어요 이럴 때 너무 기분이 좋아. 다 맞았을 때도 기분이 좋은데 한두 개 틀렸다고 막 아쉬워할 때 내가 잘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힘든 거는 학생들이 그만둘 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인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가야 할 때 이럴 때가 제일 슬픈 것 같습니다. 원생 상담 시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가장 강조하는 것은 어떤 점인가요? 저는 못하는 걸로 뭐라 하진 않지만 열심히 안 하는 친구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경우에 퇴원이 가능하다는 거를 항상 전달을 해드립니다. 플러스 다른 학생들한테 방해 안 되게끔 그 등원 시간 정확하게 지켜달라는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박메일님의 별자리가 궁금합니다. 저는요, 염소 자리입니다. 혼자 다 하시는 거라면 혹시 힘들지 않으신가요?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합니다. 버팁니다. 제가 이렇게 버티고 막 깡으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열심히 살고 좀 막 대충 살자 막 이런 거 제일 싫어해서 버팁니다. 저도 과외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 학생인데요. 혹여나 학생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못해주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무서워요. 처음으로 과외를 시작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왜냐면 아는 것도 까먹을 때가 있고 정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를 학생보다 더 빨리 이렇게 조사를 해주고 정리를 해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모르는 게 나왔을 때는 모른다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이건 잘 모르겠네. 대신에 쌤이 정리해서 줄게. 그러면 학생들이 오히려 더 좋아요. 왜? 모르는데 막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냥 다음 시간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줄게 하고 더 좋은 양질의 자료로 내가 학생한테 돌려주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학원 강사 처음 시작하셨을 때 마음가짐과 수업 준비 등도 궁금해요. 맨 처음 마음가짐은요, 사실은 그때는 벌어야 되니까 버텨보자. 정말 이게 답니다. 수업 준비는 그때는 초등학생도 했었거든요. 그때 초등학생도 했어.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때 유행하는 막 그런 것도 검색해보고 했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고요. 그냥 딱히 준비 안 한 것 같습니다. 학원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원을 차리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됐나요? 학원을 근데 차리는 데는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렸어요. 결정을 딱 내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오픈을 했습니다. 한 달 반. 한 달 반 만에 오픈한 것 같습니다. 어떤 수업들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냥 학교 내신 같은 것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독서 교실 같은 느낌의 수업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능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문학 개념어를 이제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비문학 같은 경우는 비문학을 구조화해서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실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비문학 시각화 해가지고 지문이랑 빨리빨리 매칭시키는 그런 거를 이제 주말 수업 때 하고요. 강의식 수업 때. 내신 때는 학교별로 진짜로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집에서 1차로 다 해오게 만들고 그 해온 걸 바탕으로 암기가 100% 됐는지 저랑 계속 체크를 하면서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그런 그런 스파르타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상 보셨나요? 조회수 100만이 넘은 거 보셨는지 가족들 반응 궁금해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매일 보시고요. 제 영상을 댓글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친척분들께도 굉장히 자랑하십니다.
아빠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기가 요즘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몇 학년부터 수업하시나요? 중학교 2학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안 해요. 1학년 땐 놀아야 된다 생각해서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합니다. 재수는 안 합니다. 과외나 학원 알바 경험이 많으신가요? 과외는 계속 그냥 했었고, 알바는 예전에 편의점 알바 해왔고요. 그리고 국가근로로, 방학 때 국가근로를 해본 적이 있고, 학원은 예전에 있었던 거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다른 학원에서 일한 거. 임용을 포기하게 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말고도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학원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정말 없는 편이라서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얼마씩 받으면서 정년 때까지 행정 업무랑 가르치는 일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 걸까 생각해 봤을 때 난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 하고 싶은데? 라고 결정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학교랑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어 공부 방법 간단히 알려주세요. 국어 공부는요 어느 정도 개념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국어 공부 방법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할게요. 그거를 꼭 참고를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과외만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가르쳐본 경험이 더 중요할까요? 네, 학원에서 해봐야 됩니다. 그 과외랑 학원이 완전 다르다는 걸 제가 학원에 가서 좀 느꼈거든요. 학원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대략적으로 조금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거 가서 몇 달이라도 일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스타 강사 같은 것도 혼자 일하는 거긴 한데 그런 쪽으로는 안 가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스타 강사?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 몇 명 이렇게 해서 얘네들 꼼꼼하게 봐주는 게 좋아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질 좋은 강의가 저렴하게 프리패스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과 차별화된 강점이 어떤 게 있고 이를 어떻게 홍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엄청 좋은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요즘 양질의 책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고 도서관 가면 그 프리패스로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그거 읽으세요? 가서 읽을 수 있는데 읽으시냐고.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제 생각엔 이거예요. 누가 옆에서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친구들이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만큼 공부했는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 좀 부진한 친구들은 보충을 해줄 수 있고 빠른 친구들은 빠른 거에 맞춰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헬스장과 PT의 차이라 생각해요. 헬스장 가면 좋은 기구 많거든. 근데 그거를 하는 건 자기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PT는 옆에서 이걸 해주잖아. 학원은 이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어학원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국어학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장독립학습자한테는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보통 국어학원은 몇 살 때부터 다녀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고등학생에 비해서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서 문학작품을 조금 더 많이 꼼꼼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일님의 MBTI 궁금해요. INTJ입니다. 학원 오픈 전 지역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제가 강릉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강릉으로 결정을 했고 원래 있던 학원에서 멀지 않은 곳이면서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가 쪽으로 구하려고 했고 무엇보다 술집 같은 게 주변에 많이 없는 곳으로 구하고 싶었어요. 환경이 깔끔한 곳으로 1순위로 정했습니다. 학원으로 오픈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습소보다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건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한 사항이에요. 근데 교습소는 한 타임에 교습할 수 있는 인원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교습소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저는 조금 낯설더라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학원이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습소를 할까? 학원 할까? 고민하다가 교습소는 간판에 학원이라고 달 수 없는 거를 알고 나서 그냥 학원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극복법. 그냥 극복은요. 저는 남한테 의존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봤자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한 문제는 저 혼자 해결을 하려 하고 어차피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간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남들한테 징징대지 않고 이겨냅니다. 임용고시는 많이 어렵나요? 임용고시는 시험도 싹 다
주관식, 논술형, 서술형인데 답안 공개를 안 해서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공부를 안 했을 때 점수가 더 좋았거든요. 답안 공개를 안 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그리고 대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면 한 번만 더 해보자. 해보자 정신으로 합니다. 강사로 일할 때 최대 월급 얼마까지 받아보셨나요? 한 400 정도까지 받아본 것 같습니다. 평균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평일에는 출근은 요새는 9시면 하거든요. 아침 9시. 밤에 11시 정도에 집에 가요. 근데 그게 지금은 수능 직전이라서 좀 특수한 경우고, 그게 아니면 평일에는 한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쉬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풀로 거의 수업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 차리시고 힘든 점이나 좋은 점 무엇인가요? 힘든 점은요, 아무도 탓할 수 없다. 다 내 잘못이고, 다 내가 해야 될 것이고, 좋은 점은요, 마음이 편합니다. 내 집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돈은 어떻게 모으신 건지 궁금해요. 따로 특별하게 재테크나 예금, 적금 등 관리 방법도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 무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저 쇼핑을 정말 안 하고 먹는 거 외에 돈을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400만 원을 벌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300만 원을 저축을 했습니다. 그 100만 원으로 자동차 할부, 먹는 거, 그리고 차 유지하는 그 기름값이나 뭐 이런 거, 경조사비, 그리고 책 사고 이러면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또 그 다음 달 월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모아서 찐으로 모아서 모은 돈입니다. 편집 뭐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블로로 합니다. 카메라로 찍고요, 영상은. 그리고 영상을 아이패드로 옮겨서 아이패드에서 어플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말고 또 다른 사업에 해보고 싶으신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카페, 스터디 카페 등등. 그 사업을 제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몇 살 때 딱 생각해놓은 나이가 있어요. 그때 꼭 보여드릴게요. 비밀입니다, 그때까지. 자주 듣는 음악 장르,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궁금합니다. 영화 안 보고요, 드라마 안 봅니다. 다 가짜라서 재미가 없고요. 그리고 음악은 좀 듣는 편인데 저는 여자 아이돌 노래 정말 좋아하고요. 플러스 밴드 음악을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밴드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요새는 이 노래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들려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 따라 불러, 네가 콧노래로. 나이트 오프의 예쁘게 시들어가고 싶어 너와, 이 노래에 꽂혔습니다. 나이트 오프 꼭 들어보세요. 본인이 최고이신 걸 아시나요? 아니요, 최고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제가 열심히는 사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다고 주변에 진심 어린 걱정이나 조언들이 간혹 불편하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전 남의 조언을 안 들어서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결정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야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 결정을 남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임용고시 준비 경험, 시험 경험을 들려주세요.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3-4시간, 많으면 4시간 정도 했고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집중도 안 되고 진짜 이렇게 열심히 안 한 공부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심지어 교육학이 20점 만점에 19.6점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와, 뭐지? 왜 공부하면 안 나오고 공부 안 한 게 더 잘 나오지? 너무 의아했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알쏭달쏭한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중국어 공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안 한다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지금 해봤자 까먹겠다 생각이 들어서 잠깐 멈췄어요.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해야 될 거를 저는 정해요. 시간을 정하지 않아요. 오늘 해야 될 거를 다 정리를 해놓고 그 미션을 다 수행을 하면 놉니다. 근데 그 미션 수행을 안 해? 안 자고 다 하고 갑니다. 현재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이거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야. 현재 근황, 학생들 어느 정도 생겼는지 궁금하고 혼자서 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 뭐든지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요
어느 순간 그게 좀 습관이 되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지금 약간 힘든 단계긴 한데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학생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명 정도 됐습니다. 어느 나이대가 가장 많나요? 고등학교 1학년이 제일 많습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하신다면 아이디 알려주세요. 하고요. 박_메일입니다. 영어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알려주세요. 김치. 그 김치를 정말 좋아하고요. 모든 음식에 김치를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수업하는 거 보여주세요. 안 줘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 학습권 침해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수업 영상은 찍지 않습니다. 혹시 결혼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이고 띠용. 아직은 없습니다. 왜 닉네임이 박메일인가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라고 그냥 박메일이라고 옛날에 블로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그냥 쓰는 겁니다. 끝.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4만 명이라니 와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